최근 중국에서 공개한 한 영상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입니다. 이 영상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신장 지역에 거주하는 위구르족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고 그 내용은 뼛속까지 중국 인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多少个民族？ 56个民族。小朋友，你作为一个中国人，你最自豪的感受是什么？我骄傲，我是中国人。 중국의 민족이 총 몇 명이냐? 56개 민족입니다. 중국 오성홍기의 붉은색은 무엇을 의미하지? 혁명입니다. 중국 오성홍기의 큰 별과 4개의 작은 별은 무엇을 의미하지? 각 민족이 대단계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너는 중국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니? 제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한 남성과 아이들의 문답을 촬영한 이 영상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눈빛을 지닌 것이 조국의 미래이다. 대답이 훌륭하다. 내가 중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소년이 강해야 중국이 강해진다. 선생이 잘 가르쳤다. 라며 공산당으로부터 훌륭하게 세뇌당하고 있는 위구르 아이들의 실태를 보며 흐뭇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과 별개로 위구르 수용소에 갇혀 탄압받고 있는 이 아이들의 친부모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지난 2019년 영국의 BBC 뉴스에서 취재한 내용으로 위구르 부모들은 자신들이 수용소에서 탄압받는 동안 자식들은 자신들과 떨어져 공산당의 세뇌 속에 스스로의 뿌리,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체제 선전을 위한 부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통하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위구르의 비참한 실태를 지켜보며 자신들도 이들과 똑같은 신세로 전락하진 않을까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곳이 있으니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 바로 대만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 대만을 침공하여 무력 통일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만에서도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사안으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에는 중국의 연안 군사력이 더 이상 미군 태평양 사령부의 군사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대만은 미국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국가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주권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다른 국가들을 자신들의 우방국으로 만들기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이해한 미국은 지난 23일 파격적인 발표를 통해 대만을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요. 미 국무부는 지난 23일 현지 보도 자료를 통해 미국과 대만의 고위급 외교관이 화상포럼을 개최하였음을 알렸습니다. 대만이 유엔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애당초 유엔에 가장 먼저 가입했던 중국은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중화민국으로서 장제스가 이끌던 현재의 대만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회원국이 아닌 무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죠. 하지만 이후 중화민국이 대만섬으로 쫓겨나고 대륙을 차지한 공산당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대만은 유엔에서 쫓겨나고 현재의 중국 공산당이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때부터 대만은 국제사회로부터 주권 국가임을 부정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유엔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이 이렇게 상징적인 만큼 미국이 대만의 유엔 가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미국이 대만을 최전선으로 내세워서 반중국 노선을 구축할 의지를 확고히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중국은 이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유엔 합법지위 회복 50주년 기념회의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이 대만의 지위를 빼앗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들어갔던 것을 기념하였습니다. 공산당은 중국의 유일한 대표이며 세계의 조류에 순응하는 자는 번영하고 거역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모든 형태의 패권주의와 권력 정치를 단호히 반대한다. 유엔의 건의와 위상은 단호히 수호돼야 할 것이며 진정한 다자주의가 공동적으로 실천돼야 할 것이다. 국제규칙은 유엔 193개 회원국만이 공식화할 수 있으며 개별 국가 혹은 소규모 국가 그룹이 결정할 수 없다. 중국 인민은 늘 다자주의를 실천해왔으며 분쟁의 평화적이고 정치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왔다.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인권 발전의 길을 걸어왔으며 중국 인권의 발전과 국제 인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시진핑 연설의 요약문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앵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전부 중국 자신을 저격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중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임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민족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며 중국만큼 평화적인 설득이 안 되는 안하무인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만큼 패권주의와 권력 정치에 찌들어 다른 국가를 찍어 누르려 애쓰는 국가는 없을 것이고 세계의 조류에 역행하는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유사민주주의, 최첨단 시대에 뒤떨어지는 아날로그주의 등으로 갈라파고스 국가의 표본이라 불리는 일본은 미국 형님에게 원폭 두 발을 맞은 이후에는 철저히 기회주의적 관점으로 아부를 떨며 한때는 세계 경제대국 2위까지 오를 정도로 힘의 논리에 있어서는 시대적 흐름을 잘 읽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을 때까지만 해도 지구상에서 가장 비인륜적인 행태를 일삼았던 일본이지만 지금 중국의 주장이 터무니가 없음은 물론이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대중국 견제 노선을 취하고 있으며 대만이 공격당할 시 가장 먼저 수호하겠다라며 다소 주제 넘는 대응으로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죠. 경제 규모와 군사력 모두 중국에게 밀리긴 했지만 미국 형님과 함께라면 중국 따위는 무섭지 않다는 태도였기에 언제 중국에게 카운터를 맞아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예상했던 일이 드디어 터져버렸습니다. 이날 중국 외교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일본을 향해 계속 선을 넘으려다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하는데요. 이것이 무려 양국의 정재계 인사와 지식인이 참여하여 양국 현안을 논의하는 도쿄 베이징 포럼에서 나왔다는 것이 문제죠.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50주년이 되었습니다. 과거 대만을 버릴 때는 누구보다도 빨리 버리고 떠오르는 실세였던 중국을 택해 경제적 이득을 취해놓고선 이제 와서 또다시 중국에 대놓고 등을 돌리는 일본의 기회주의 정치를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경고는 단지 구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이 러시아와 연합하여 일본 열도를 포위하는 가상훈련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지난 24일 일본 교도통신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5척의 군함을 이끌고 일본 가고시마현 오스미 해협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 함정들은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진행되었던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연합 201 훈련에 참여한 뒤 일본 열도를 한 바퀴 돌았던 것으로 알려졌죠. 훈련이 끝났음에도 함께 움직이며 일본을 둘러싼 것은 사실상 일본을 향해 무력 시위를 한 것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18일 일본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의 스가루 해협을 거쳐 태평양으로 나갔던 중러 군함은 치바현 동쪽의 이노보자키 앞바다 130km 지점까지 접근할 정도로 일본 영해에 바짝 붙어 내려가더니 최종적으로는 22일 오스미 해협을 통과해 동중국해로 돌아온 거죠. 물론 스가르 해협과 오스미 해협은 국제해협, 공해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가는 것 자체가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스가루 해협은 원칙상으로는 일본의 영해가 됐어야 했지만 특수한 이유로 공해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을 중러연합이 지난 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은데요. 원래 일본의 영해가 됐어야 했던 스가루 해협은 미국의 군함이 오가는데 편리하기 위해 공해로 뒤바뀌었습니다. 미국은 핵항모로 이곳을 자유롭게 오가고자 했지만 이것은 핵 반입을 금지한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본이 영해를 포기하여 미국에게 통행권을 준 것이죠. 사실상 미국에게 바친 지름길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일본은 미국에게 안보를 맡김으로써 국방 예산을 최소화시키고 이를 통해 과거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긴 했기에 이 선택이 일본의 입장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겠는데요. 가뜩이나 일본을 미국에게 빌붙는 기회주의 국가라며 비판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곳이 의미하는 바가 남다르겠죠. 중국의 군함이 이곳을 지나가는 것은 너네가 미국 형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내줬던 앞마당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쉽게 유린당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라. 그리고 미국은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결코 너희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 한국이 일본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일본 여행 보이콧을 진행하자 일본은 한국인 관광객이 없어도 중국인이 많이 찾아주므로 괜찮다 라는 반응을 보이던 일본인들은 어느새 한국보다 중국을 더 싫어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중국 외문국과 일본의 비영리 싱크탱크 언론 NPO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일본인의 비율이 무려 90.9%를 기록했다고 하죠. 일본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중국인의 비율은 다소 떨어지는 수치인 66.1%였다고 하는데요. 중국인들은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 중국 침략에 대한 일본의 사죄, 반성의 부재, 다오이다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국유화를 꼽았습니다. 역사적 문제와 영토 문제라는 점에 있어서 현재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려는 동기와 크게 다르지 않기에 대만의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끝나게 된다면 그 다음은 다오이다오 탈환을 위한 일본 침공이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죠.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시작된다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